고대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신부의 집에서 일정한 기간을 지내면서 처갓집에서 일을 한 후 본댁으로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처갓집에서 서욱이라는 집을 마련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신부와 지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댁으로 온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자 주나라에서는 이러한 풍속이 점차로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나라 유민이 되고 동북으로 이주해 옵니다.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아온 은나라 유민들은 고향의 풍속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주나라를 세운 문왕은 동이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결혼에 관련된 것은 은나라 풍속을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왕은 성이 희성이었습니다. 이 희성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윗대로 알려진 계력이라든가 고공담보는 성이 희성이 아닙니다.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왕의 부친으로 알려진 계력 또한 희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력이 고공담보의 아들이라면 그는 성이 강성입니다. 고공담보는 아내를 강수에서 데리고 옵니다. 아내는 강성입니다. 그래서 문왕의 아버지로 알려진 계력은 성이 강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의 아버지를 따른다고 오해를 합니다. 성은 어머니를 뜻합니다. 문왕은 희성입니다. 이것은 문왕의 어머니가 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왕의 아버지 계력은 어머니가 강수에서 왔기 때문에 강성입니다. 희성의 계보 역시 강성에서 나온 것일 수 있으나 희성과 강성은 시조가 다릅니다. 강성은 신놈으로 모든 성의 조상이고 강성에서 나온 특별한 남성들은 각기 어머니를 따라서 성을 하사받으면 그 성은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성은 어머니를 뜻합니다. 희창이 문왕의 이름인데 희창은 어머니가 희성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성은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나라를 세운 문왕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이 나옵니다. 강원은 후직을 낳는데 당연 후직은 강성입니다. 강성 집안은 대대로 강성의 아내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공담보의 부인도 강성이고 문왕의 아버지도 강성입니다. 문왕은 희성입니다. 어머니 태임이 희성이기 때문입니다. 문왕의 아버지 계력이 태임이라는 희성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 문왕은 강성 집안에서 희성으로 바뀐 겁니다. 권위가 대단한 집안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서백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희성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문왕은 아내를 대방에서 데리고 옵니다. 대방에서 온 아내는 성이 희성이 아닙니다. 아마도 강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임의 딸들 중에 장가든 문왕의 매제나 매영이 낳은 아들은 희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왕과 대방에서 온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 배급고는 성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공담보는 강수에서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강수에서 서쪽으로 오기 전에 고공담보는 서우라는 곳에 머물다가 옵니다. 서우는 고구려 때 처갓집에서 만들어준 서욱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오자와 옥자는 모두 집을 말하는 겁니다. 서자 역시 같은 글자로 보입니다. 서는 함께, 잠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하고 잠시 지내는 곳을 의미하는 같은 글자입니다. 시경대하편 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고공담보. 고공담보께서 내조주마 일찍이 말을 달려오시어 솔서수호 서쪽의 물가에서부터 지우기야 기산 밑에까지 거느리시었다. 원극강녀 강성을 쓰는 여인과 함께 율례서우 서우에서 마침내 오셨다. 여기서 서우가 나오고 이것은 고구려 때까지 있었던 서욱과 같은 겁니다. 사위 고공담보가 머물던 서우는 서욱과 같은 말입니다. 시경대하편 대명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문왕초제 천작지압
문왕의 초년의 하늘이 합하도록 하셨도다. 제읍지양 제2지사 흑수의 남쪽 의수의 물가에서 문왕가지 대방유자 문왕이 가래를 올리니 대방의 딸이로다. 대방유자 현천짐에 대방의 딸이니 하늘이 정한 교수로다. 문정걸상 친형우이 문왕이 상서로운 나를 정하여 의수에서 친히 맞으셨도다. 조주위량 불영기광 배 만드는 일에 큰 일꾼이 되셨으니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유명자천 명차문왕 하늘에서 명이 있어 문왕에게 명하였는데 우주우경 주나라 수도에 돌아왔도다. 찬여유신 장자유행 딸이 어머니를 잊고 신나라와 맺어져 장자가 장가 들어왔다. 독생무왕 보우명이 하늘이 돌보사 무왕을 낳아 보호하고 명하기를 섭벌대상 뜻에 순응하여 상나라를 치라하였도다. 시경을 보면 신나라에서 온 장자는 태임의 딸과 결혼하여 무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문왕의 아내는 의수에 있었던 여인이고 신나라에서 온 장자의 아들은 문왕의 아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희성으로 족보상의 문왕의 아들이 됩니다. 신나라에서 온 장자는 문왕과는 매형 천암 관계지만 문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희성이니 희성의 족보에 올라가고 당연 희성인 문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겁니다. 주역의 둥그에서 육삼을 보면 증론무우, 유의불임중, 군자기, 불려사, 왕린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바로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해석은 이러합니다.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데 산지기도 없이 혼자서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 군자는 기회를 버리지 않으니 간다면 곧될 것이다. 여기서 군자는 문왕입니다. 문왕은 산지기 즉 중매쟁이도 없이 여인을 얻으려고 사슴을 잡으려고 숲속을 들어가듯 기회를 놓치지 않아 결국은 아내를 얻어서 괴로운 처가살이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둥그는 도둑이 아니고 혼인하려고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비고응구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문왕이 명문가의 딸을 맞이하기 위하여 고생을 하면서 아내를 얻었다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시경을 보자면 문왕은 의수에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곳이 강가이기 때문에 배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배도 잘 만들고 해서 나중에 아내와 함께 기산으로 돌아옵니다. 희성을 쓰는 무왕에 의하여 주나라가 세워지고 모계사회에서 북의사회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위대한 희성의 군주는 문왕이 됩니다. 무왕도 희성이지만 그것은 문왕이 희성의 일대 군주였기 때문에 무왕의 권위는 문왕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은 당시에 있어서 유일한 군자이면서 군주였던 문왕의 일대기를 점이라고 하는 독특한 체계 속에 함축된 최초의 바이블이며 경전이 되는 겁니다. 주역은 바로 군자였던 문왕의 일대기를 점이라는 체계 속에 넣어서 백성을 하나로 묶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천하의 통일한 주나라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은 성경이며 불경과 같은 경전입니다. 그 주인공은 문왕입니다. 주역의 권위는 바로 그 주인공이 문왕이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내용은 문왕이 살아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역의 글의 권위가 서고 문왕의 발자취를 따라서 문왕이 알려주는 것과 같이 주역의 점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륭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역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주역은 군자인 문왕의 일대기입니다. 이것이 주역의 핵심이고 주역이 가지고 있는 권위이며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